네, 안녕하세요. 따스한 마음 상조입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을까요? 장례를 진행하다 보면 유가족분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가 생전에 그냥 바다에 뿌려달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편한 곳에 두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좀 이렇게 뿌리거나 해도 되겠죠? 이렇게 여쭤보시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런 결정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유언에 따라가지고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그렇게 하고 나면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이 텅 빈 채로 남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혹시 그 뭐 잔디장이라든가 그렇게 했는데 흙을 다시 유골을 파서 그 유골함 이렇게 해서 다시 모시면 안 될까요? 살다가 힘들 때 그 찾아갈 곳이 없어요. 아무리 부모님 뜻이었다지만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몰랐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너무 허전하고 슬퍼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봉안당이라든가 가족들이 찾아볼 수 있는 곳에 모셔두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요. 몇 년이 지나고 마음이 정리되고 나면 그때 자연으로 돌려도 늦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고인의 그 유고를 모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는 봉안당이 있습니다. 납골당이라고도 하죠. 가족분들께서 가장 많이 찾는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추천하고 싶은 분들은 고인을 가까이에 두고 자주 자주 찾아뵙고 싶은 가족분들, 나중에 그 이동이 가능하도록 보관하고 싶은 경우, 마지막으로 종교적 이유로 이걸 땅에다 묻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장점으로는 관리가 편리하고 비바람이라든가 외부 환경에 걱정이 없죠. 그리고 언제든지 찾아가서 말씀 나누고 위로도 받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이사 가더라도 유골함을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단점으로는 이용료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지자체에 마련이 되어 있는 그 공설 뭐 시에서 운영하는 거라든가 그런 봉안당은 비용이 좀 약간 저렴하고, 이제 재단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설 봉안당 같은 경우에는 좀 좋고 화려하고 하지만 비용이 아무래도 좀 나온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유골을 영구 보관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계약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면 연장을 하거나 다시 이제 반환을 받거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계약을 보통 해서 연장하게 되면 30년 뭐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는 길게 할 수 있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마음이 좀 이제 진정이 되었을 때는 자연으로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다음으로는 수목장이 있겠네요. 자연 속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방식이고요. 추천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연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고인분들이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들. 자연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들, 또 이제 환경을 고려해가지고 친환경적인 장례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화장 후에 흙으로 돌아가기를 강력하게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장점으로는 자연 속에서 평온한 안식을 가질 수가 있고, 환경을 고려해서 친환경 장례 방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후손에게 부담이 적겠죠. 왜냐하면 묘지 관리 그런 필요가 없다 보니까. 단점으로는 수목장이 저렴한 줄 알고 하시는데 그 지정된 수목장 부지를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비용이 적지 않게 나올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실 거예요. 뭐 구매라기보다는 거의 뭐 분양이긴 한데 분양 뭐 임대라고 보면 되죠. 기존에 가족 묘가 또 따로 있으신 분들은 떨어져 있어갖고 방문이 또 이제 어려울 수가 있어요. 뭐 명절 때 따로따로 이렇게 또 가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힘들어 하시는 경우 있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잔디장입니다. 요즘 많이들 하시는데 그 봉분 없이 평평하게 모시는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추모공원 이런 데 가면 잔디장이라고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추천하는 분들은 전통적인 묘지 방식을 원하지만 관리 부담 줄이고 싶은 경우에 화장 후에 이제 잔디장으로 모시고, 봉분 없이 깔끔한 장지 원할 때 이렇게 많이들 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점으로는 일반적인 매장보다 부지 이용 효율이 높아요.
이 말은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부가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봉분 없이 평탄한 형태로 조성이 돼서 깔끔하고요. 휴무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곳이 많아가지고 관리가 용이합니다. 단점으로는 아까 부지 이용 효율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정말 바둑판처럼 굉장히 다닥다닥 있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닌데 하고 좀 그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점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매장하는 방식이에요. 전통적인 장묘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추천하는 분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 가족입니다. 대부분 뭐 자녀분들이 하고 싶다기보다는 돌아가신 고인분께서 생전에 나는 꼭 매장으로 이렇게 해달라 하시는 경우에 하는 경우가 있겠죠. 뭐 가족들이 대대로 모시고 있는 선산이 있는 경우에 할 수가 있겠고요. 장점으로는 한국의 전통 장묘 방식이다 보니까 익숙하다 보면 되는 거고, 가족 선산이 있다면 비용이 적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상석이라든가 둘레서 가다 보면 생각보다 비용이 꽤 나오는 기도 합니다. 그 점은 알고 계셔야 돼요. 단점으로는 묘지 관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후손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는 방법이고요. 봉분이 또 이제 클 경우에는 관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봉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거의 요즘엔 다 일맥상통하다 보니까 큰 차이는 없다고 보면 돼요. 다음으로는 산골 방식입니다. 자연으로 완전히 이제 돌아가는 방식이라 보면 되는데, 쉽게 말해 산골은 뿌리는 거라 보면 돼요. 요거를 특정 장소에 두기보다는 자연으로 보내고 싶은 경우가 있고요. 보관당이나 묘지관리 부담이 없는 방식이니까 비용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장점으로는 뭐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죠. 공공 산골 장소라고 하면 추모공원 안에 그 산골함이 따로 있어요. 거의 무료거나 뭐 10,000원 정도 받거나 그런 경우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단점은 하나 말씀드리면, 거기에 다른 분들도 그곳에 같이 있다 보니까 요걸이 서로 다 뒤섞입니다. 그 점은 알고 계셔야 돼요. 단점으로는 이제 가족들이 추모할 장소가 사라졌다 보면 되는 거고, 일부 지역에서는 뭐 상꾸라는 게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뿌리기보다는 보원당에서 몇 년 동안 보관하고 나서 가족분들이 좀 마음이 괜찮아졌을 때 자연으로 보내는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마지막으로 해양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바다로 이제 보내는 방식이고요. 추천하는 분들은 바다를 평소에 사랑하셨던 고인이거나 특정 장소, 고향이 뭐 바닷가였다거나 그런 곳에서 영원히 머물고 싶은 경우가 있다 보면 되고, 특히나 그 중국 동포분들, 조선족이신 분들은 서해바다 쪽에서 그 해양장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점으로는 바다에 뿌리는 방식으로 이제 영원히 자연으로 이제 보내는 그거라 보시면 되고, 산골과 마찬가지로 관리에 부담이 없겠죠. 단점으로는 이제 해양장 허가가 된 곳에서 해야지만 가능하고요. 추모의 장소가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유가족분들께서 나중에 저한테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아버지께서 생전에 그 바다를 좋아하셨지만 처음부터 바다에 뿌리지는 않고 몇 년 봉화당에 모셔두었다가 나중에 해양장을 진행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처음에 바로 하시게 되면 뭐 그런 케이스가 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나중에 연락 주셔가지고 이제 가족분들의 마음 정리할 시간도 있고 그래서 좋았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가족분들하고 이거는 충분하게 상의하시고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뭐 상의 당하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분주하게 하시기보다는 미리미리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례를 진행할 때는 가족분들의 생각이 서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방식이든 고인의 뜻과 유족의 마음이 함께 고려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24시간 장례 상담 받고 있고요. 뭐 간혹 가다가 밤 뭐 새벽 1시라든가 그때 너무 늦어갖고 전화드리기 죄송해서 못 전화드렸다라고 하시는 경우 있는데 괜찮습니다. 저희 밤새도록 뭐 이렇게 서로 번호 해가면서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 글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가족분들
상의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